제가 이렇게 PVC하고 PP 이런 부분들, 각종 플라스틱 또는 그 뭐죠, 그 아크릴, 그다음에 합성 섬유 종류들 이런 것들을 그 경도를 각기 틀리게 해서 섞어줄 수 있는데 일단 가루로 다 만들어요. 전 이거 돌가루도 되고요. 금속가루도 되고. 그래서 서로 섞어주는 거예요. 또는 돌가루 점점 뭐 금속가루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런 걸로 다시 코팅을 해가지고 가루 깨가 이거 할 수도 있고요. 그건 핵으로 만들어 갖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거 섞어가지고 코팅으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기반으로 하셔도 되고 뭐 가루를 갖다 한꺼번에 많이 섞는 방식보다는 그래서 균일하게 적게 섞어가지고 균일하게 섞어주고 그 다음에 프로테이즈를 정확히 해서 섞어주면 균일하게 적은 금요로 하면은 섞어주죠. 그거는 일단은 녹여요. 그 방식을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녹이는 방식으로 하셔가지고 차례대로 녹이면은 한꺼번에 녹이는 거면 좀 약간 뭐랄까 균일하게 혼합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천천히 시간차를 따라서 녹이게 되면은 균일하게 혼합이 됩니다. 그거를 다시 이제 굳힌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가루나 알갱이 형태로 뭐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해서 만들어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어떤 창문을 만들든지 만들면 균일한 품질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이런 방식은 이제 금속 가공에 있어서 더 중요한데 뭐 강철판과 그 알루미늄을 갖다가 프로테이지, 탕수탄 스프레드 섞어가지고 같이 만들고자 할 때 균일하게 먼저 제작을 해서 그거를 녹인 다음에 다시 굳힌 다음에 그걸 가루로 만드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이런 가공 과정 이런 것은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루를 팔거나 알갱이를 팔거나 그렇게 팔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금속 가공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순차적으로 녹여주는 그래서 품질을 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아니면 그거를 갖다 프레임 형태로 금속 가공에 있어서 프레임 형태로 먼저 그거를 하나는 강철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알루미늄 판을 넣어준다든지 그렇게 격자 무늬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격자 방식으로 하나는 이렇게 좀 복잡하겠지만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겹겹이 이렇게 여러 겹을 해가지고 각각 이제 프로테이지가 각각 틀린 방식으로 해서 겹겹이 들어가가지고 뭐 어떤 것은 강철 소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은 알루미늄이 들어간 그런 판 이쪽은 또 다른 금속의 프로테이지 이런 게 겹겹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다. 또는 뭐 그 금속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루 형태나 스틸 뭐실 정도, 실이나 아니면 알루미늄을 전부 다 실 같은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일단 그 심지 구조를 만들거나 이렇게 어지럽게 펼쳐 가지고 서로 간에 뭐 대나무 이렇게 뿌리 있잖아요. 대나무밭 뿌리. 그러면 이렇게 내진 구조가 돼. 사방으로 이렇게 뿌리가 사방으로 불규칙하게 흩어졌으므로 이렇게 충격 흡수되는 건 특수 강판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로 간에 같은 금속이라도 강철이다. 그럼 강철의 금속을 만들 때부터 가루 형태나 알갱이를 서로 틀리게 하거나 심지 구조를 넣어주거나 스틸 형태의 스틸 실을 만들어 가지고 균열하게 서로 꼬아 가지고 이렇게 사방대 어지럽게 펼쳐져서 강철판만으로 만들어도 그렇고 다른 금속을 이런 방식으로 섞어 주셔도 되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가공 방법에 있어서 여기 뭐 강철 스틸 부분하고 또 다른 종류의 모든 금속 소재들, 알루미늄, 뭐 텅스텐이 있을 수도 있고 별 구리도 있을 수 있고 그걸 균일하게 섞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녹여가지고 어떤 하나의 금속 덩어리를 만들고 그걸 이제 다시 가루로 만들거나 금속 뭐 실로 뽑아가지고 다시 그것을 그럼 균일하게 되잖아요. 그걸로 갖고 다시 금속판을 만들면 균일한 금속판을 어떤 특수 목적하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이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금속판 위에다가 서로
이렇게 그냥 입자로 녹여가지고 다른 금속판을 이렇게 만들거나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섞어줄 수도 있다. 또는 그 두께를 한번 하고 나서 굳힌 다음에 다시 한번 굳히고 이렇게 여러 겹의 판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가령 알루미늄을 이 정도 이렇게 뿌리고 그다음에 굳힌 다음에 다시 그 위에 여러 가지 다른 금속을 뿌려가지고 접합을 시켜주는 여러 겹의 그냥 뭐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접합하시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지만 이런 방식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께를 굉장히 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금속판의 제작 방법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PVC, PP 이런 것들도 이런 제작 방식으로 플라스틱 합성섬유, 돌가루, 그다음에 뭐 금속가루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각각 뿌리는 형태로 해가지고 각각 판을 이렇게 투명도가 높잖아요. 플라스틱, PP, 뭐 PVC 같은 거는 그러니까 아크릴 같은 것도 그거를 서로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 층층이 샌드위치로 뿌려서 굳힌 다음에 다시 그 위로 뭐 이렇게 얇게 뿌리면 아주 얇은 형태로도 여러 겹에 서로 다른 성질이 들어갈 수 있겠죠. PVC, PP하고 아크릴 또는 합성섬유를 섞은 건데 먼저 들어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금속을 이렇게 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뿌려주고 부분 뿌려도 되고요. 이렇게 뿌려주고 돌가루를 이렇게 굳힌 다음에 돌가루 뿌리고 뭐 이렇게 갖고 다시 이를 이렇게 PVC, PP 이렇게 딱 덮어준 다양한 가공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뭐 창문부터 시작해서 뭐든데 뭐 실내 건축 실내 장제 뭐 바닥 장판도 그렇고 뭐 경도를 각각 틀리게 만들어줘 가지고 좀뭐 밖에 외장재로서 건축에 쓸 거면은 뭐 그렇죠. 안에 좀 변형이 안 가게끔 밖에 부분은 돌가루나 금속가루를 비중을 높여 갖고 햇빛 받는 부분 이런 것들에 손상이 되죠. 오래 써도 내구성 이상이 없게끔 외벽 부분도 쓸 수 있고 내벽 벽체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가구도 만들 수 있어요. 가구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 각종 모든 장식품이나 아니면 가전제품, 산업상의 모든 제품의 케이스로 들어갈 수도 있고 모든 부분에 다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그냥 거기 플라스틱 구조 안에 환상적인 돌가루 색깔이나 아니면 환상적인 색이 들어가고 천연식으로 아트적인 예술품으로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색이 아니라 수많은 고급 연료, 싼 걸 쓰면 연료도 싸게 나오고 비싼 걸 쓰면 그만큼 비싸게 고급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미술품 제가 미술을 하다 보니까 비싼 거 써라. 그래서 비싼 거 써가지고 고급스럽게 해서 추상화식이나 아니면 정형화된 무늬를 넣거나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만드는 방식은 그 가루 형태로 서로 섞어서 녹여가지고 어떤 균일한 제품을 만들고 다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균일한 상태의 제품을 만드는데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다. 뭐 금속 소재도 이런 식으로 가공이 가능하고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그것을 알갱이를 틀리게 해가지고 어떤 특수 그렇게 아트적인 제품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그거를 투명으로 덮어주거나 이렇게 원하는 뭐그 PVC, PP 제품을 다시 덮어주거나 이렇게 경도를 틀린 것을 제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는 고밀타 탄력병 쿠션, 고밀타 탄 쿠션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파나 매트리스, 자동차 의자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오토바이 헬멧, 그다음에 안전모 산업, 그다음에 군화 철모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그 안에 이제 찍찍이로 길이를 조절하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경도를 틀리게 해서 샌드위치 구조로 하나는 경도가 강한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쿠션 주고 경도가 강한 쿠션 이런 식으로도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 이게 굉장히 소재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톱밥, 기존의 톱밥 합판 부분과 섞어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샌드위치 구조로 합판 위에다가 섞어다 코팅을 해주는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돌가루 코팅도 되거든요. 돌가루 코팅 뭐 본드만 있으면 되니까요. 강력 본드, 경화되는 본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붙여주면 합판에도 거기다 금속 코팅을 해줄 수도 있고 PVC, PP 제품이나 기존 다른 아크릴 합성섬유 이런 것들 결합한 제품으로 그냥 들어가 그냥 고정을 그렇게 그냥 접합을 시켜주는 경우
아니면 뭐그 돌가루 같은 것들도 뭐 코팅 형식으로 들어가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색이 구현이 가능하고 미술 작품으로 만드셔도 문제가 없다. 반짝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저도 이게 반짝이 다 넣습니다. 반짝이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제품 만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미술 작품만 만들어라. 그러면 이게 쓸 데가 굉장히 많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톱밥 부분과 종이 펄프를 합해가지고 합판을 만들 때도 이런 돌가루나 그다음에 각종 금속가루를 또는 알갱이 형태가 들어가거나 심지 형태로 들어가서 견고하게 만들어주거나 경도를 틀리게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 톱밥 부분도 염료를 통해서 그렇죠. 염색을 해줄 수도 있다. 염색을 해준 톱밥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톱밥 부분을 접합을 통해서 알갱이 형태로 일단 만들고 톱밥이나 종이 펄프를 알갱이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것을 경도를 좀 강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다시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해주면 굉장히 경도가 더 틀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일단 이제 돌가루나 금속가루 이런 것들을 합성섬유 가루를 섞어가지고 균일한 좀 탄탄한 합판. 지금 MDF는 너무 좀 단단하지 않죠. 그래서 탄탄한 합성섬유 같은 것을 가루 형태로 만들었고 그 동이톱밥을 섞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합성섬유나 PVC, PP를 굉장히 단단해. 거기다 돌가루나 금속가루도 섞어주면 희한한 형태의 수많은 파생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그 PVC, PP를 합성섬유나 아크릴과 섞어준 것을 다시 가루로 만들어 그 알갱이 형태 만들어 합판하고 섞어준다고 생각. 또는 심지 규조로 가로 세로 변경 이렇게 X자 이렇게 실의 형태로 뽑아가지고 스틸 실이 각종 실의 형태로 뽑아가지고 심지 규조로 넣어준다든지 다양한 수많은 희한한 것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합판, 그 다음에 이런 종이 펄프하고 MDF를 능가하는 그런 합성소무하고 결합, 가루 형태로 만들면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이런 톱밥과 종이 펄프, 합성소무, 알갱이를 틀리게 만들었을 때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구이를 다시 코팅 형식으로 들어가도 된다. 금속 코팅, 돌가루 코팅 아니면 PVC, PP 또는 그것과 같이 결합된 합성섬유 결합된 것을 위로 코팅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식의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하이그로시 형태로 해가지고 돌가루나 금속가루를 섞어가지고 녹슬지 않는 그런 걸로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자갈 같은 거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을 섞어서 만드는 법. 자갈도 형형색색의 자갈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거나 가루 형태나 알갱이 형태로 다시 가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알갱이 안전히 그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다시 어떤 접합체를 통해서 그렇죠. 알갱이 형태로 균일하게 돌가루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 일단 가루 형태로 만든 다음에 돌가루로 만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니면은 이렇게 스틸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압착 방식으로 해서 균일한 어떤 것을 만든다든지 스틸 실 금속 실을 만드는데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어 갖고 그것을 다시 본드 경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어떤 특정 돌가루의 입체 사이즈를 가공을 한다. 이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다 다시 PVC, PP를 입혀줄 수 있다. 필름처럼 가루나 이렇게 알갱이 형태를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뭐 금속가루나 아니면 돌가루가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다 비율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 회사 마음이니까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그로시 형태로 만들었는데 그때 돌가루나 스틸가루가 들어가서 좀 더 환상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합판 이렇게 종이 펄프나 종이 톱밥 합판인데 그 합성섬유하고 섞어주면 굉장히 탄탄한 그런 기존의 MDF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또는 PPP, PVC라고 결합을 하면 완전히 뭐 기존 합판과는 틀린 합판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판도 섞어보드도 좀 뭐 대신한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곰팡이 썩지 않는 물에 습기 약할 수도 있어요. 습기 약하니까 합성섬유가 섞어주는 건 가루 형태.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시 하나로 합해지고 프로테이지를 조절해서 합성섬유 프로테이지를 좀 많이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나 겉에 부분은 그래서 합성섬유로 이렇게 좀 그 도포를 다시 해주는 게 액상을 뿌려서 고치는 식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습 구조, 습기의 부분에도 취약한 부분이 해결된다. 곰팡이 제제, 이거 에어컨에 뿌려가지고 곰팡이 없애는 그런 액상 들어가서 곰팡이를 아예 안 생기게. MDF 최대 취약점이 그거 같아요. 톱밥으로 만드는 구조 이런 것들은 곰팡이가 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기존에 그냥 그 나무 잘라갖고 합판 만들어도 곰팡이가 잘 씁니다. 참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합판이나 석고보드에다가 PVC, PP나 그것을 합성섬유와 결합된 것을 다시 코팅을 해주거나 샌드위치 구조로 들어가거나 붙여주는 형태로 제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곰팡이 액상이 다 들어가고 방수 기능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석고보드 만들 때도 그래서 석고보드 만들 때도 아예 그냥 거기다가 합성섬유를 가루 형태로 만들어갖고 같이 좀 방수 구조나 탄탄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고보드도 탄다 그러던데 이게 타면은 건물이 타면 그래서 바닥 장판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다 타지 않습니까? 전선도 그렇고 그럼 거기서 그 연기를 갖다가 나무가 타더라도 나오는 그 연기는 그럼 천연 연기인가? 마시면은 어떻게 되죠? 죽죠. 그래서 어떤 것이 타더라도 이렇게 사람은 그 호흡을 마실 때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죽는 마당에 유독가스 이건 좀 더 이렇게 많으니까 좀 더 친환경적이 아니라든지 이게 자체가 웃긴 불이 안 나게끔 하고 그다음에 사전 예방 조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불이 잘 안 붙으면 더 좋겠죠. 불이 안 붙는 구조를 만드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